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승무원의 유니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맞아요.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승무원의 유니폼을 보고 그게 예뻐서 사실 그 항공사에 더 가고 싶은 맞습니다. 이유도 있어요. 아주 매력적인 요소죠. 그렇죠. 자,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승무원의 유니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맞아요.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화려하고 맞아요. 밝고 세련되고 예쁘잖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직접 입어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?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, 2차 면접을 할 때부터 그렇죠. 유니폼을 착용하고 그 면접에 참여하는데 그때 이미 마치 승무원이 된 것처럼 그렇죠. 사실 그 1차에서 2차로 오는 관문이 또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. 거기 오면 3차를 가는 것보다 막 그걸 입는 게 너무 설레고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. 아주 예전이지만. 그때 혹시 어떤 색깔 입으셨어요? 청자색 아니면 아이보리? 어떤 거?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. 저는 한 번에 합격한 게 아니었어요. 대한항공에. 네. 탈락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네네. 그때 제가 청자색을 입었었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청자색을 입으면 얼굴이 좀 살지 않는다. 너의 하얀색을 입었을 때 조금 얼굴이 돋보이는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네네. 흰색 셔츠로 블라우스로 네. 흰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은 이후에 네. 합격했죠. 그럼 확실히 그 흰색의 블라우스가 더 얼굴이 화사하고 돋보였던 거네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저의 퍼스널 컬러에서 약간 흰색을 입었을 때 흰색을 입었을 때 좀 더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럼 그렇게 입으셔서 드디어 이제 합격을 하고는 아주 지겹도록 그렇죠. 해서 그렇죠. 그때는 너무 네네. 설레고 내가 승무원이 된 것 같았는데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일상이니까 계속 세탁, 맞아요. 그죠? 청결 관리도 계속 하셔야 되고 조금 계속 오랫동안 입으셨잖아요. 8년 네네. 동안. 그랬을 때 이제 어떤가요? 착용했을 때 어떤 착용감? 사실 일하시면서 사실 대한항공 유니폼은 외국 여성의 몸을 따라서 라인을 만든 옷이에요. 네네.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렇죠. 만들었고 외국 분들이 입었을 때 참 예뻐요. 모습으로 만들었어요. 광고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광고로 보던 게 네. 현실이 아닐 수 있어요. 내가 입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현타가 거죠. 오나요? 네, 그렇죠. 현실 타임 네네. 현타가 오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옷이 굉장히 핏해요. 좀 약간 몸에 딱 맞고 네네. 그래서 사실 움직이는데 아주 편한 옷은 아니라는 생각이 뭐 현직 승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. 승무원이 기내에서는 항상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사실 출퇴근할 때도 항상 유니폼 입고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일단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각 항공사마다 승무원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. 그들에게 개개인의 캐비넷이나 공간을 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 굉장히 일체감, 우리는 하나다. 공동체 의식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네. 작은 행동도 아주 조심하게 되는 영향이 있어요. 효과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내 사복을 입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유니폼을 입는 게 더 그렇겠네요. 그래서 뭔가 우리 회사의 한 명이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항상 좀 조심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출퇴근할 때 그리고 공항 내에서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. 그 유니폼을 입고선 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매너들 하지 말아야 될 또 행동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매너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매너. 아주 기본적인 일단 매너들.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제 군것질, 간식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일단 그거 입고 뭐 떡볶이 먹는다든지 뭐 핫도그 이게 안 어울리기도 해요, 여러분. 굉장히 세련되고 좀 밝은 그런 이미지인데 그걸 먹고 있는다는 게 좀 유니폼 입고서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이 있고요. 네네. 승무원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승무원이 지나갈 때 한눈에 사로잡히지만 그렇죠.
일반 손님들, 일반인들도 뭔가 유니폼을 갖춰 입으면 눈길을 사로잡기 마련이죠.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많이 받는 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공장소인 공항에서 네. 공항 한 중간에 갑자기 서서 막 전화를 굉장히 크게 한다거나 네. 또 캐리어나 큰 짐을 많이 이동하는데 네네. 한복판에서 승무원들도 캐리어를 가지고 네네. 그 자리에 갑자기 오래 서 있는다든지 뭔가 어떻게 보면 진로방해가 그렇죠. 될 수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진로방해와 또 눈길을 많이 사로잡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실 기둥 뒤 혹은 가까운 벽면 그래요? 네, 그런 쪽에서 통화를 하라, 대화를 하라 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 그렇죠. 암묵적인 어떤 약속, 권고사. 근데 이해는 충분히 되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좀 중요한 건데 승무원에게 음료를 마시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음료를 들고 가다가 이런 짐도 컨트롤하면서 음료를 들고 가다가 손님과 부딪히는 경우 쏟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혹은 나의 오늘 그 유니폼이 홀딱 젖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지양하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행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맞죠. 거잖아요. 그걸 어떻게 보면 다 미연에 회사 차원에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승무원의 이게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볼멘 소리도 사실은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비행할 때 이제 좀 불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걸 맞아요. 미연에 좀 방지하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승무원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많은 노력들, 또 힘든 어려운 점이 또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도 또 여러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